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지와 매주입니다. 오랜만에 고양이들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디 가니?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고양이 실제로 키우는 집사님들 그리고 곧 키울 예정인 분들 많으시죠? 귀여워. 우리 고양이를 오래오래 무병장수 시키려면 무엇을 가장 신경 써야 할까요? 좋은 사료, 좋은 영양제, 또 꾸준한 사냥놀이 이런 것들 다 맞는 말일 수 있지만 뭐니 해도 고양이 건강의 핵심은 바로 물입니다. 물. 어떻게 물이 사료보다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어? 하고 물음표를 띄우실 수도 있지만 엄연한 사실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밥을 굶으면서 며칠을 버틸 수는 있지만 이 물 없이는 절대 버틸 수가 없어요. 고양이가 나이 들면서 걸리는 이런 수많은 질병들, 이 수분이 부족한 게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 물이라는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건지 우리가 잊고 살기도 하는데 고양이에게도 왜 물이 중요한지 또 우리 고양이가 얼마만큼의 물을 마셔야 하는지 많이 마시게 하려면 또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원래 고양이는 사막태생이에요. 사막태생. 사막에서 물 찾기는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막에서 살던 그 습성 때문에 갈증에도 좀 둔하고 물을 스스로 마시지 않으려는 그런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주로 사냥감을 먹으면서 이제 거기서 수분을 섭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좀 고양이가 알아서 스스로 챙겨 마시려고 하는 모습은 좀 보기가 힘든데요. 특히 고양이가 매일매일 먹는 건사료는 수분 함량이 10%도 안 돼요. 그런데 고양이가 대소변을 본다든지 그루밍을 그런 일상생활에서도 그 체내에 있는 수분은 계속 소실되거든요. 그에 비해서 사료로만 먹는 수분으로는 수분 섭취량이 한참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집사들이 이 고양이들의 수분 섭취량에 신경을 좀 많이 써줘야 돼요. 고양이는 개에 비해서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좀 둔하기 때문에 이 수분 부족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먼지처럼 어릴 때부터 건사료 외의 습식을 경험하지 못한 고양이는 조금 더 위험할 수가 있죠. 우선 이 수분이라는 게 부족하면 고양이 몸에도 서서히 변화가 시작됩니다. 결국은 질병에까지 이르기도 하는데 일단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 먼지가 있죠.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먼지는 습식을 잘 먹지 않아요. 건사료만 먹기 때문에 물을 많이 챙겨 마셔야 되는데 또 고양이는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듭니다. 결국 충분히 물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신부전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양이들이 이제 질병으로 사망했을 경우 1순위가 신장질환이거든요. 신장질환은 마찬가지로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 오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이 신부전이라는 게 뭐냐면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좀 쪼그라들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신장 기능이 계속 저하될수록 몸에도 자꾸 이상이 생기고 무리가 오면서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우선 먼지가 혈액검사 했을 때 당시 수치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는 숫자 1.6 여기부터가 수치가 좋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데 먼지는 검사 당시에 이쪽에 속하는 2.8이었어요. 좀 심각성을 깨닫고 관리를 하고 2달 후에 검사를 받았을 때는 2.1로 내려가 있었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죠. 저도 좀 진작에 좀 잘 챙겨줬으면 좋았을 텐데 검사를 하고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는 예전보다 훨씬 수분 섭취를 좀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 고양이는 물을 얼마나 마셔야 된다는 거죠? 궁금하시죠? 우선은 계산법이라는 게 따로 있긴 있어요. 근데 계산을 하자면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퍼플스토어가 좀 더 보기 쉽게 만들어 놓은 표가 있어요. 자, 이 표를 보면 먼지는 7kg 정도의 고양이니까 하루에 301ml의 물을 마셔야 된다고 적혀 있어요. 몸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또 마셔야 하는 물의 양도 더 많아진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도 우리 집 고양이 몸무게나 상태 이런 걸 생각해서 수분 섭취량을 계산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지는 300ml 정도. 이게 우유 한 팩보다 더 많은 양이잖아요. 고양이가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 아시죠? 정말 찔끔찔끔 찍어 마시는데 생각보다 꽤 많이 먹여야 하는 양이죠. 이게 단순히 우리가 물만 떠놓는다고 해서 고양이가 내 건강을 위해 오늘도 물을 마셔야겠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좀 막중합니다. 집사들이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해보면서 물을 많이 마실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저희도 이런저런 나름의 방법들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는데 몇 가지를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늘 항상 깨끗한 물,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 물을 이렇게 떠다 놓으면 털도 금방 둥둥 떠다니게 되고 세균도 당연히 금방 생기겠죠. 이 고양이님들이 후각도 예민하셔가지고 물이 또 금방 더러워지면 알아차고 또 잘 안 마시더라고요. 그 떠다 놓은 물은 하루에 그래도 2번 이상은 씻어서 물 또 새로 갈아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정수기 같은 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일단 우리 고양이들이 어떤 물그릇을 선호하는지도 한번 잘 봐야 됩니다. 냄새가 덜 나고 세균 번식이 덜한 유리 그릇이나 사기 그릇을 쓰는 거는 기본이고요. 이 중에서 어떤 그릇을 좀 더 선호하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요지는 물 마실 때 이 수염이 그릇에 닿는 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좀 넓은 그릇을 몇 개 뒀고, 반대로 먼지는 이렇게 컵처럼 입구가 좁은 그릇을 좋아해요. 제가 마시려고 컵에 떠둔 물이 있었는데 자꾸 그거를 훔쳐 마시는 걸 보고 깨달아서 컵에 담은 물도 집안 여기저기에 뒀습니다. 또 휴지는 유리 그릇에 있는 물만 물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투명해서 물이 보이는 거. 사기 그릇에 있는 거는 잘 안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유리 그릇, 넓은 그릇, 컵, 다양한 물그릇이 집안 여기저기에 놓아져 있습니다.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물그릇을 대충 몇 개 정도 두셨나요? 우리 집에는 한 마리 키우니까 물그릇 1개? 이걸로는 사실 좀 부족해요. 집안 여러 곳에 많이 두는 거를 추천합니다. 계속 말하듯이 고양이들은 알아서 이렇게 물을 챙겨 마시지 않아요. 대신 지나가다가 물을 발견하면 저기 물이 있네? 하고 마실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좀 최대한 자주 발견할 수 있게 고양이 마리수보다 더 많은 물그릇을 준비해주시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적당한 물그릇 개수는 고양이 수 플러스 1인데 그것보다 더 많이 둬도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또 밥그릇이랑 물그릇이랑 같이 두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저도 초보 집사 시절에는 그렇게 뒀었고, 뭔가 사람처럼 밥 먹고 나서 바로 딱 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될 것 같지만 고양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양이가 야생에서는 정말 뛰어난 사냥꾼이라는 거 아시죠? 이 사냥꾼 천성이 물 마실 때도 드러납니다. 사냥감을 딱 먹고 피가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피로 오염된 물은 또 마시질 않았대요. 또 밥 먹던 곳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서 물을 마시던 그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대의 집고양이들도 밥그릇이랑 떨어져 있는 물그릇을 훨씬 선호한대요. 물론 위생을 생각해서 화장실이랑도 제법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물그릇이. 즉 밥이랑 화장실이랑은 1m 이상 멀리 물그릇을 두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냥 물을 안 마신다면 맛있는 물을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겠죠? 우리도 왜 초등학교 때 이렇게 흰우유 한 팩씩 줬잖아요. 그거 먹기 싫어가지고 네스킥 타서 먹고 제티 타서 먹고 그랬던 것처럼 도무지 고양이가 물을 마시려고 하지 않으면 시트키가 필요합니다. 평소에 좋아하는 간식이나 캣잎 아니면 습식 국물 이런 거를 물에다가 조금 섞는 거죠. 저도 예전에 캣잎 티백을 물그릇에다가 담아준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물을 들이밀면 웬만해선 잘 마시지 않는 애들인데 찹찹찹 잘 먹더라고요. 이제까지는 고양이가 스스로 물을 알아서 마실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지만 사실 마음 같아서는 물컵 딱 잡고 고양이 잡고 벌컥벌컥 그냥 마시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직접적으로 물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수분이 많이 함유된 습식을 주는 거예요. 건사료는 수분 함량이 거의 10% 미만일 정도로 수분 함량이 매우 적은데 습식 사료는 수분 함량이 거의 70에서 80% 이상이어서 그냥 그릇 하나만 뚝딱 비우면 아주 자연스럽게 수분을 제법 섭취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막 얘기했던 것들에 비해서 제일 쉬운 방법이죠. 대신 이제 고양이들도 입맛이 정말 천차만별인 만큼 우리 집 고양이가 어떤 습식을 좋아하는지 미리 입맛을 알아두는 것도 필수입니다. 여러 가지 괜찮은 제품들 알아놓고 사서 어떤 걸 먹고 어떤 걸 안 먹는지 꼭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지봉지 휴지유지는 뭘 먹고 있느냐? 우선 제가 습식을 고른 기준을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기호성, 요거는 기본적인 거고, 두 번째로는 성분표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특히 육류를 부산물이라고 표기한다든지 그냥 닭고기 이렇게 어중뛰게 적어놓은 거는 모두 거르고 있어요. 이름 모를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도 모두 거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찐득찐득한 점성을 만들기 위해서 겔화제 같은 첨가물이 들어간 습식이 제법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겔화제가 최근에 좀 위해성 논란이 있다고 하니까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죠? 이런 걸 알게 되면서 또 제 머릿속에 있는 제품 리스트가 하나씩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퍼플스토어랑 또 영상을 만들면서 또 많은 공부가 됐거든요. 괜찮은 제품 찾는 거는 진짜 집사들의 영원한 숙제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성분표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거. 일단 습식은 미국 사료관리협회가 정해놓은 필수 영양소 수치가 있는데 이걸 충족하는 제품은 주식으로 분류되고 그렇지 않으면 간식이에요. 주식은 말 그대로 밥처럼
밥처럼 매일매일 주면 되는 거고, 간식은 하루에 먹는 음식의 10% 미만으로 챙겨주시면 좋다고 합니다. 이거는 습식 간식인데 어플라우즈 이지필이에요. 이 어플라우즈는 펫푸드를 만드는 영국 브랜드인데 요즘 습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성분표에서 딱 볼만한 내용은 향미제나 겔화제 이런 첨가물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그 맛있는 냄새를 내려고 향미제를 쓰거나 꾸덕한 제형을 만들려고 겔화제라는 첨가물을 넣는 간식이 많거든요. 또 성분면에서 안심하고 자주 줄 수 있는 간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플라우즈 트릿이라는 간식이에요. 이거는 완전 통살형 간식이고 조금씩 뜯어다 주면은 되게 신나게들 씹어 먹어요. 마찬가지로 성분표가 아주 심플하고 포장을 뜯었을 때도 신선하다는 느낌이 드는 제품이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동결 건조 간식은 잘 안 주려고 하고 웬만하면 먹으면서 수분 섭취도 되는 이런 습식들 위주로 주고 있어요. 아니, 광고니까 이거 맨날 먹이고 있다고 뻥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자면, 일단 방금 말씀드린 이 어플라우즈에 저도 지금 푹 빠져 있어요. 이 광고 검토하다가 또 영업을 당한 건데요. 저희 채널이 좀 구독자도 늘어나고 사랑을 받게 되면서 광고 요청도 많이 늘어난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고양이들 줘야 되는 건데 이 광고 저 광고 다 받아가면서 고양이들한테 막 아무거나 써보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광고 요청이 들어오면 막 보내주신 기획안이나 뭐 성분표나 이런 거 되게 꼼꼼하게 보고 검색도 제가 더 해보면서 엄청 따져요. 그래서 광고를 몇 개 못 해본 것도 있죠. 이 퍼플스토어에서 연락 온 것도 되게 오래됐거든요. 한 3개월? 그래서 이분들이랑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되게 와닿았던 게 뭐냐면, 우리 스토어 홍보는 뒷전이어도 된다. 고양이들 수분 섭취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알리고 싶은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 매주님이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영향력이 있을 것 같다. 그들 나름의 기준으로 그들도 열심히 고르고 고른 제품이 이 어플라우즈인데,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 꼭 어플라우즈 안 먹어도 된다. 꼭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알고 어떤 습식이든 매일매일 챙겨서 먹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되게 진정성을 느꼈고, 미팅 자리에서 성분 설명해주시는 것도 좀 더 열심히 들어보고, 여러 제품 받아서 또 식품 상태도 보고 애들 먹여도 보고 대소변 상태도 하나하나 보면서 이게 정말 괜찮은 제품이라는 걸 느끼고 저도 푹 빠져서 지금 몇 개월째 이거를 먹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영상을 너무 광고로만 봐주시진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주절주절 읊어보았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고양이 건강의 핵심은 수분 섭취, 우리 고양이의 행동, 취향을 열심히 분석해서 물을 많이 마실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할 것. 수분 보충이 정말 중요한 만큼 좋은 습식을 골라서 꾸준히 먹이자 였습니다. 물론 고양이의 질병과 건강에는 여러 가지 원인,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집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고양이들 건강하게 대학교까지 보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은 퍼플스토어의 피저널을 참고했고요. 또 고양이의 수분 섭취에 대한 내용이 더 궁금하다면 이 피저널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다음에 또 도움될 만한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먼지